그새 2016년이 다가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다들 평안하게는 못 지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또 주변에서도 그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게 보이기도 했고, 그래도 깨끗하게 올해 파란만장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얼른 깔끔하게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살 더 먹는 거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세월 가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올해는 블로그를 옮긴 지 딱 첫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블로그도 운영한 지 1년은 좀 안 됐지만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5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모로 많이 우왕좌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적응을 좀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예전처럼 음악 방송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유튜브에서 좀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플레이하게 되면은 이게 음소거 상태가 되는데 그거를 또 리스크를 안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작권도 굳이 침범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음악이 지금 계속 뭐가 중첩이 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결국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있는 방송 사고가 올해 역시 또 나온 셈인데 이거는 그냥 한 해 액땜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잡설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는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네요. 오늘은 언제나처럼 드라마를 연말 정산해보는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1회를 그냥 제 개인적인 정산을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2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앙케이트 결과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오늘은 홀로 밤중에 떠드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이란 게 별건 아니고 국내 드라마를 시청한 이력이 있는 특별 게스트들을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한 2명 정도가 함께 해주려고 했는데 좀 뭔가 의외로 두 분이 또 플러스가 되어서 좀 바글바글한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좀 하게 되었는데, 같이 2016년 송년회를 한다고 모였다가 얼떨결에 게스트로 출연해 달라고 하니 흔쾌하게 오케이를 외쳐주신 네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분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아까 닉네임이 뭐라고 하셨죠? 콩이요. 네, 쿵이라는 분이 계신데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샤입니다. 네, 샤라고 하는데 전 무슨 이집트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샤라는 분이 또 계시고 이분은 약간 까칠한 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저 윈디라고 합니다. 윈디예요? 네, 윈디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죠? 캐릭터가 맹한 캐릭터인데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무려 지금 제 집에 와서 같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분. 저는 소리라고 합니다. 네, 소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솔한 게 매력이라고 하시고요. 근데 목소리가 조금 새끼가 있다는 게 특징이십니다. 네, 지금 다행히 목소리가 예쁘다는 반응이 나와서 예쁘다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네 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드라마를 시청한 이력이 다행히도 있으시고요. 자, 일단 그럼 2016년에 했던 드라마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 좀 다양한 드라마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괜찮았다 싶은 드라마가 저 같은 경우에는 TVN에서 했던 시그널이랑 지상파에서는 원티드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시그널은 봤어요. 네. 시그널은 보셨고 원티드는 봤어요. 원티드는 많이 안 보신 것 같네. 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보신 분이 누가 보셨죠? 저도 다 보지 않았나? 쿵이님 빼고 다 보셨구나. 네. 시그널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그널. 좀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될 듯? 이리 와요. 아니,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은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그 메시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특히 시그널에서 보면은 뭔가 보통 수사물이 나오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그 범죄 자체에다가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그널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유족들의 슬픔을 항상 다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은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살해를 당한 사람의 유족들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사건을 해결을 했으면서도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혹시 시그널에서 또 어떤 부분이 정말 괜찮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 시그널을 기대를 했던 이유가 김혜수를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김혜수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시나 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워낙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출중하기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재훈 씨의 연기가 굉장히 어색하기는 맞아. 했으나 얘기 어쨌든 나왔었죠. 캐릭터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연출이랑 다 어우러져서 미드 같은 정말 수작이 나왔다. 그렇죠. 라는 평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 저 그 범죄자 역할을 하는 배우들마저도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하 전문이신가요? 네. 어쨌든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게 스토리가 좋고 또 배우들에 대한 호평 그리고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주변에 저도 원티드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원티드도 그 예전에 왜 옥시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테마로 한 어떤 납치극 같은 거요, 유괴극 같은 거였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 애가 유괴된다는 사실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시청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마니아 드라마가 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올해 괜찮았던 드라마는 시그널하고 원티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좋은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질투의 화신? 네, 쿵이님 말씀해 주세요. 질투의 화신이요. 질투의 화신이 그 좋은 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투의 화신 또 다 보셨죠? 완전 재밌게 봤죠. 처음만 봐가지고. 아 진짜? 네, 너무 재밌게 봤죠. 그러니까 질투의 화신 같은 경우에도 평이 되게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글쎄 나는 아직 안 봐가지고 사랑 말고도 중요한 건 많다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에만 목숨 거는 게 좀 너무 뭐가 있나 봐. 근데 지상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가 끼어있지 않으면은 소재가 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아니 끼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주가 되어야만 하는 오히려 다른 건 다 격가지니까 근데 그치 질투의 화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점 자체가 이미 연애에 그냥 딱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로맨틱 코미디로서는 굉장히 근데 사실 가장 판타지적이지 않나요? 그치 그렇지. 맞아 정말 연애의 현실에서 판타지의 일어날 정수 아니 현실에 그런 남자는 없잖아요. 그런 남자도 없고 그런 남자가 둘이나 있을 수도 없고 그 둘이 나를 좋아할 리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질투의 화신은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연기자들의 호흡? 맞아 연기자들의 호흡. 쿵이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럼 다른 거는 좋은 게 없었나요? OST? 다른 분들은요? 질투의 화신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저 근데 쿵이 씨랑 의견이 똑같아서. 아, 연기자들의 합?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그 드라마가, 삼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용이, 그러니까 좀 내용이 아무래도 막, 삼각관계에서 얽혀가지고 막 셋이 같이 살기도 하고 뭐라고?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정말 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심지어 한 여자가 동시에 같은 두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고 맞아. 공주인가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합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옆에 조연 배우들이나 또 특히 그 여자들 그 아나운서와 그 기자 기상캐스터와 기자들과 그 방송국 내에서의 캐릭터들도 그 다 빨강이 엄마 두 분의 그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너무 잘 살렸고 그분들이 맞아 과장된 듯한 연기나 근데 그게
연출의 의도가 있는 연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유쾌하게 봤었던 드라마 중 하나. 그래도 유쾌하다는 거는 기분 좋게 볼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그거는 좋네 그래도. 조정석이 그쵸. 조정석이 다 가리긴 했어요? 하나. 연기를 참 찰지게 했죠, 찰지게. 살죠.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좋은 드라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이랑 원티드를 선택을 했고, 게스트로 나오신 분들은 선택을 한 게 질투의 화신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약간 삭막해 보이네요. 저 뭔가 사람 죽이고 막 납치되고 이런 거를 보고 있고. 그것도 좋았어요. 굿와이프도 뭐뭐뭐. 좋았어요. 아, 굿와이프. 끝까지 보진 못했는데 그거는 재미가 없어서 안 봤다기보다는 아껴보는 차원에서. 38사기동 때도 재밌게 봤고 이번 올해는 뭐 케이블 드라마가 점점 맞아. 네, 맞아. 지상파보다 훨씬 볼만한 게 많았던 것 같은. 맞아요. 이번에 요즘에는 진짜 딱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 지상파 분발 좀 하지? 소리 나오잖아, 요즘에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좋았던 드라마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는데, 사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쵸.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나쁜 걸로 가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아쉬웠던 거.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쉬웠던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태양의 후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뷰티풀 마인드, 세 번째가 W였어요. 왜냐면은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르크에서 모든 게 끝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송중기, 송혜교, 송송 커플 보는 것만으로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뷰티풀 마인드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장혁하고 장혁이랑 박소담 배우가 나왔었죠. 한숨 나왔어. 아니, 캐스팅부터 아쉽네. 아, 안 캐스팅이. 봤는데, 저도 캐스팅 때문에 좀 볼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좀 의학 드라마 중에서 메시지가 좀 독특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좀 복잡하긴 한데, 약간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잘 전달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좀 아쉬웠던 거는 캐릭터 운용이 조금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난 끝까지 봤어. 심지어. 되게 힘들어하면서 봤어, 그걸 또.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는 W였는데, W는 어떠셨는지. 한숨 나오고 또. 그래서 W 좀 한마디 해주시죠, 다들. 정말 도대체 왜 아빠의 얼굴을 없앴을까요? 난 그게 지금 아니, 아빠 얼굴을 없앤 건 괜찮은데, 아빠를 없앤 건 문제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빠 얼굴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범인이랑 그 아빠가 동일시가 갑자기 되면서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마지막에 꼭 아빠를 죽여야 했는가. 그러면서 엔딩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게 해피스럽지 않았어요. 기분 좋지 않았어. 차라리 아버지랑 걔를 다 살리든가 차라리 아버지만 살려도. 맞아. 차라리 아버지를 아니, 내가 살렸다면. 이종석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닌데도 차라리 이종석을 그냥 보냈지. 저도 이종석 싶었을 완전 정도? 좋아했는데. 나도 좋아해요. 근데 그래도 그런 아버지가 식으로 죽는 건. 그런 식으로 살리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주인공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나? 나중엔 아버지가 그럼 더. 주인공이 죽은 거예요. 굉장한 드라마네. 근데 갑자기 막 아버지를 살리네 마네 할 때부터 스봉이냐?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공감하는 분들이. 공감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드라마는 이제 산으로 갔지. 맞아.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선 이 세 개가 좀 아쉽다 싶었는데 혹시 좀 기대보다 좀 못했다 싶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막 싫다기보다는 그냥 좀 아쉽네 이 정도? 치즈 인 더 트랩. 어떤 점에서 좀 아쉬우셨는지? 웹툰이 너무 인기 많고 재미있게 보다 보니까 되게 치어머니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람들의 기대가 엄청 많았잖아요. 저 또한 그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되게 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여자 주인공도 별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점점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캐릭터와 다른 느낌이 나니까 별로 이렇게 로맨스가 로맨스 같지 않고 그래서 안 보게 된 것 같아요. 웹툰은 안 봤는데 웹툰을 안 괜찮아요. 보고 사실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돈을 내서 그렇지. 그걸 보기는 시작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드라마로. 일단 드라마를 봤는데 일단 박혜진이라는 배우를 또 좋아해서 봤는데
저는 뭐 여자 주인공에 사실 그렇게 큰 불만 없이 처음에는 너무 재밌게 역시 요즘 케이블 짱이야 이러면서 막 보고 있었는데 진짜 한순간 그 박혜진 씨의 분량이 없어지면서 정말 한순간 흥미를 모두 잃어버리는 정말 제작진들이 좀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한 번 흥미를 잃으니까 또 안 보게 되고 맞아. 또 계속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맞아요. 굳이 보게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결국 끝까지 안타까웠어. 좋게 안 끝났잖아요, 그거는. 오죽하면은 논란 뭐 영화를 속에서. 다시 만드는데 여주를 바꾸고 막. 이게 뭐야, 여주만 그렇게 쓱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그거.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소재를 갖다가 사실 그런 식으로 소모를 시켰다는 게 조금 아쉽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기대를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대를 아예 안 했으면 또 이상한 거 하나 나왔네? 맞아. 하고 끝났을 텐데 심지어 초반은 재밌었다니까. 근데 너무 초반엔 재밌었어요. 괜찮았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면은 치인트 말고는 딱히 없으셨던 거? 저는 모르겠네요. 뭐 있으신가요? 보보경심? 보보경심은 하기 전에 너무 멋진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멋지기만 한다는 게 문제가 그렇군. 아니었나. 그러면은 바로 넘어갑시다. 정말 안 좋았던 드라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안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영 별로였던 드라마를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름이 그린 달빛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달의 연인 보보경심 녀였습니다. 이게 또 다른 제목으로는 보보 컨실러도 있죠, 이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인터넷상에서. 컨실러로 이제 막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너무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실 보면서. 근데 끝까지 봤어, 또. 저도요. 자, 끝까지 보신 입장에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원작을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달의 연인이요? 네. 혹시 이 중에 그러면 구름이 아니면 달의 연인 보신 분? 저도 다 둘 다 봤는데 오케이. 근데 보보경 10년은 솔직히 말해서 원작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원작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게 저희 우리나라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배우들의 연기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클로즈업을 잡아서 그 몰입도가 훨씬 그게 더 떨어지게끔 내용을 몰입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엔딩으로 가는 이제 왜 현대로 와가지고. 그냥 원작을 따라하기만 했어도 근데 원작이 길었잖아요, 또. 그거를 줄이느라 그런 그런 것 같아.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내용을 너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확확 바뀌는 부분에서 조금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그래도 뭐 원작 같은 경우는 그런 컨실러 같은 건 적어도 안 나. 컨실러 안 나왔어요? 다들 되게 짠하게 봤다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중간은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리메이크니까 해봐야. 근데 그런 막상 뭐 나온 게. 흉터 이런 것들을 다 넣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원래 없었던 거. 그러니까 그 좀 모르겠어요. 원작을 워낙 봐서 더 억지스럽지 않았나. 저는 원작을 봐서 더 너무 억지스러웠다. 과거로 굳이 가서 컨실러를 거기서 제조를 한다는 것도 거기서 비누 만들고 막 이런 것도 좀 비누도 만들었어요? 비누도 만들고 아니, 원작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있었나? 아니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오래돼가지고 PL 때문에 갑자기 캐릭터가 코스메틱 전문가가 된 거였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 설정을 많이 그냥 원작을 따라하기만 하고 배우들로만 했어도 근데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거슬린다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형부랑 뭔가 약간 불륜하는 듯한 느낌? 근데 사실 그 시대에서도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차라리 그러면은 누구죠? 사촌 언니? 사촌 언니와 그 부부 사이를 차라리 좀 안 좋게 해버리던가. 그게 원작에선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으면 차라리 그 와중에 저 여자애가 옆에서 끼면 오히려 좀 위안이 될 수도 있지 했을 텐데 충분히 이미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촌 언니가 충분히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걸 뻔히 아는데 마음을 한다는 게 자기도 남자친구 뺏겼으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게 연출을 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미 좀 이해가 안 갔고 나중에는 그 형부라고 하나? 그 옛날 형부랑 뭔가 이제 막 사랑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느낌이 얘네 둘이 언제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둘이 사랑하는구나가 아니라 니들 언제 그런 사이가 됐냐라는 의문점이 생겨버려서 좀 집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로맨스인데.
그래도 그거. 근데 구름이 본 분은 안 계세요? 봤죠. 어땠어요, 구름이는? 구름이는 그냥 박보검 보려고 본 드라마 아닌가요? 네, 박보검 말고는 없나? 유정이도 보려고 아. 봤지. 그치.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그 좋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다른 배우가 더 좋았다고 박보검 다른 말고 배우? 그 왜 윤성이? 걔인가? 배우? 네. 배우 아니고 아니, 그 아이돌 그러니까 남자의? 아이돌 출신. 캐릭터가 좋았다고. 진영.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거를 그냥 로맨스로 봤어야 되는데 정치극으로 봤다는 거지. 나는 잘못 본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잘못이야 다. 결론은 결론은 로맨스는 없다네. 로맨스를 못 봤어 내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너무 둘이 알콩달콩 사랑하는 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게 뭐 그 시대 상황에도 안 맞고 드라마에서도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고 알콩달콩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맞아. 막 대사 같은 것도 막. 근데 사실 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특히 달의 연인 이것도 사전 제작이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쪽대본이라든가 뭐 생방 촬영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사전 제작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나온 사전 제작 드라마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물들이 나왔거든요. 크게 성공한 거는 태양의 후예 하나거든. 시그널도 사전이었나? 사전이지. 아 그래요? 반사전인가? 반 아니었어요? 어쨌든.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사전이라고 나왔던 게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그거예요. 그 뭐지? 방금 얘기한 태양의 후예. 그다음에 나온 게 함부로 애틋하게. 다들 한숨 나오고. 그리고 보보경신. 그렇지, 보보경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나오는 게 화랑이라는 드라마가 곧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전 제작을 한다는 게 급박하지 않게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퀄리티를 높인다가 아니고 뭔가 중국에다가 뭔가 이제 검열받으려고 사실 사전 제작을 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기획이 좀 안일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제일 커다란 문제를 보여줬던 게 무림학교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아시나요? 일단 무엇보다 무림이잖아. 그럼 무협하고 학교를 썩는 것만큼 진짜 매력적인 소재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무협이란 소재를 전혀 몰랐다는 거.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가 좀 이게 어린이 드라마 같아도 뭔가 전개가 좀 흥미로우면은 좀 유치해도 재밌네 정도로 보겠는데 그냥 뭐가 없어. 1회만 봤는데도 너무 유치했고. 아니 유치한 건 괜찮아. 나는 후레시맨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근데 특히 이때 또 무림학교 때 또 되게 유명한 튀김 날아다니는 CG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굉장히 웃기거든요. 아무튼 이게 조금 문제가 많았고 특히 이제 함부로 애틋하게 이것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사전 제작을 했으나 너무 시대를 못 따라가는 드라마가 나와버렸죠 실제로.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고. 그 영상미에다 다 쏟은 것 같아요. 영상미는 되게 예쁘더라고. 그 영상미만. 영상미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올드하더라도 흥미로울 순 있잖아요. 근데 올드한데 뭔가 그냥 그렇게 너무 흥미롭지. 뻔한. 그렇지. 사실 뻔한 주제를 재밌게 만드는 게 그렇지. 연출력이고 맞아, 그게 맞아. 이제 배우들의 역량인데 그렇지.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보보경심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또 그거네요. 지상파 분발해야 된다는 거. 맞아. 중국에 뭔가 수출하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모든 드라마. 요즘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 전지현하고 이민호 나오는 것도. 그렇지. 우리나라 사극이 정말 재밌었고 정말 스토리도 탄탄했고 대장금 같은 경우만 봐도 진짜 대장금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되게 탄탄한 그런 사극 같은 게 너무 지금 죽는다는 느낌? 옥중화 같은 것도 사실 아니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어쨌든 스태프들과 그 연출들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고 생각나는 게 굿와이프가 그래서 걔는 사실 되게 유명한 작품을 미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맞게 고치는 거 굉장히 다들 저 어떻게 하지 저거를 막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면서 물론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있지만 저거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한국 드라마처럼 잘 만들어 그럼 잘한 놔가지고, 거예요. 그래서 볼맛이 났던 거였거든요. 굿와이프가 시즌 맞아, 2를 맞아. 기다릴 만큼.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어렵지. 사실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지상파의 좀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게 로맨스로 귀결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나는 좀 전반적으로 드라마적인 걸 좀 추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구름이 그린 달빛도 마찬가지. 연애극을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다 희생을 했다는 느낌?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를 희생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중요한 어떤 삶을 그리면서 그 위에 연애가 있어야 되는데 연애가 있고 그 위에 삶이 있으니까 자꾸 이게 덜컥거리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연애하지 연애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연애가 많은 것에 대해서 좋아하십니까? 원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그널을 하긴 근데 시그널도 없진 않죠. 아니 없진 않은데 그 정도 괜찮죠. 그쵸. 그치. 이건 묻어 있잖아요. 시그널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그 마음. 그치. 그리고 그 과거에서 맞아. 아까 얘기하셨던 뭐, 유족에 대한 그런 마음 같은 것 때문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도 사랑에 대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삶이 정말 온전하게 다 진행되면서 연애가 같이 있으면 그게 되게 안정적이고 보기 좋은데 너무 연애의 물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연애가 주가 되다 보니까 삶이 좀 뒤죽박죽 되는? 맞아. 연애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네. 아니 로맨스가 싫다는 게 아니야. 그게 그쵸. 잘 어우러져야죠. 삶이랑. 로맨스 자체가 판타지라서 그냥 우리의 삶이 희생된가 보지. 로맨스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로맨스를 하니까. 미드 같은 경우는 소재도 물론 거기도 뭐 소재가 몇 개로 치우쳐 있기는 하나 어쨌든 다양한 걸 볼 수 있고 걔네도 러브라인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완전 주는 아니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러브라인은 살짝 흐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수사물 같은 경우도 수사물이면 수사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공들의 삶이 조금씩 그렇죠, 보이고 맞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시기니까 그리고 뭐 다양하게 꼭 러브라인 아니어도 뭐 가족의 삶을 보여주는 모던 맞아, 패밀리 맞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골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근데 케이블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 그게 그러니까 너무 좋기는 해요. 좀 요즘은. 너무 삶이나 어떤 뭐 직업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그릴 거면은 그거를 좀 잘 깔고 갔으면 좋겠다는 맞아, 거지. 맞아. 사실 연애라는 것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 사랑이 발전을 하는 맞아. 건데 그런 게 왜 너무 그거를 없이 그냥 훅 들어가. 금사파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비정상회담 보니까 그 의사가 나왔는데 국내 의학 드라마는 못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너무 그러니까 고증이 안 된 거지. 다 너무 현실성이 그렇죠. 떨어지는데 근데 뭐 그 닥터 하우스 같은 미드 같은 걸 보면은 그거는 오히려 보면서 공부를 할 정도라고. 거기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한다고 할 정도로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어쨌든 현실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 우리는 그냥 곁다리로 연애. 가져가 그치. 버리니까 특히 태양의 후예 같은 거는 뭐 완전 판타지고 무슨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문제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 드라마들을 보면서 어떤 기억에 나는 장면들이 혹시 있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시그널 9회에서 마지막 장면이 있었어요. 그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어떤 편의점 깨끗하게 막 운영하던 범인 하나 있었잖아요. 연쇄살인범. 그 사람 사건 때, 그 에피소드 때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때 뭐 시신이 이제 없다, 시신이 없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산에서 막 파보니까, 시신들이 막 여러 구가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산 전체를 다 훑으면서 여러 구의 시체를 막 파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올해 본 드라마 중에서 그 장면 이상의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특유의 섬뜩한데 그걸 그렇게까지 참 잔잔하게 충격을 주는 장면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런가? 시그널이 연출이 되게 영화 너무 같았어. 훌륭했어, 맞아. 저는 그 이상엽이 과거에 약간 방임 뭐 학대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약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약간 그런 것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유족에 대한 사랑도 담겨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이 크고 있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만드는 네 여러 가지 면으로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괜찮았죠. 네, 너무 괜찮았던 혹시 것 시그널 외에도 좋은 장면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태양의 우리 태양의 기생전. 그만하자. 저 아니 이제 송송 그만해야 돼. 저는 또 오해영도 좋았고 또 오해영. 오해영. 또 오해영이 좀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 연애. 네. 판타지 아닌가? 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그나마. 여자의 마음, 네, 맞아요. 예. 여자가 드는 마음들 뭐 이런 거를 되게 현실적인 예. 대사로 이렇게 풀어서 되게 그 대사가 그러니까 명대사 뭐였지? 심심하다. 나 심심하다 아, 진짜 나랑 놀아주라. 어. 뭐 그런 맞아. 대사들도 그렇고 남자가 그냥 되게 무심하게 이거 있던 거야 막 이렇게 주는 그런 씬 그러면 같은 것도 그렇고 오해영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오해영이 그 남자 주인공을 이제 붙잡을 때 그런 어떤 마음들 그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로 막 안으면서 나는 그래도 좋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정말 그냥 보통 연애에서 느낄 때 그런 어떤 감정들 같은 느낌? 근데 서현진이 참 그런 연기를 그리고 너무나 잘했고 현실 연기를 했달까. 어쨌든 또 오해영인가 거기서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전반적으로 서현진 씨 쪽에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게 이쪽은 뭔가 따뜻한데 나는 또 사람 죽는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네.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로맨스는 없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디 봅시다. 이제까지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 안에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혹시 올해 봤던 캐릭터들 중에서 진짜 매력 있는 캐릭터구나 싶었던 캐릭터를 딱 한 사람 고른다면 W의 이종석이 맡았던 강철. 오케이. 우리 샤씨는 정말 대박. 어려운데요? 강철은 정말 200% 진짜 강철이었어. 이종석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런 강철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분들이 생각할 저는 동안 화신이. 그렇지. 화신이 네, 화신이. 네, 저도 조정석 캐릭터가 화신 씨? 네, 연기를 너무 맛깔나게 잘하는. 맞아. 저는 38 사기동대 사기동. 서인국이랑 또 마동석 씨. 아니 그리고 모든 악역들 거기 나오는 모든 맞아, 악역들. 거기 나온 진짜 모든 인생 악역들. 악역들이야 진짜. 정말 저렇게 38 못될 사기동대 수 악역들은 있을까 정말 싶은. 정말 나 실제로 악인들 데려다가 한 줄 알았어. 나도. 저는 조금 좋아했던 캐릭터가 그 태양의 후예 보면은 그 송쌤이라고 있잖아요. 좀 나이 드셨는데 간호사분 쫄쫄 따라다니면서 네. 좀 되게 애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되게 어른스럽고 좀 이런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네네. 좀 나이 드셨는데 남자분인데 아 그분 유재석이랑 동창이신 유재석이랑 그분 아닌가? 그 옛날 되게 현실적이시면서 남신? 되게 귀여우시잖아요. 그분 그 송쌤이 약간 되게 있을 만화. 법한 맞아. 남자분이신데 막 거기다 막 귀엽게 막 또 접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편했던 것 같아 맞아 보면서. 근데 볼수 심지어 없어. 사랑도 되게 노력해서 하잖아. 막 맞아. 몸 만들 보는 거 어. 자기도 그러니까 나는 그 간호사를 그렇게 오래 되게 좋아하고 막 돈 갚으려고 그랬더니 천천히 갚지 막 이러는데 막 너무 귀여운 거야 그게. 그래서 난 그 캐릭터가 좀 되게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얘기 안 하신 분 계시나? 다 얘기하셨나? 네, 다 얘기했어요. 샤씨도 얘기했나? 저 38 사기동대 그 양반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 죄송해요. 38 사기동대 안 정신이 보셨다고. 없네 여러분이라서. 서인국이 얼마나 연기를 자, 잘했는데 알았어. 맞아. 미안해. 동석 씨도 얼마나 귀여운데. 네, 알았어. 일단 캐릭터들이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캐릭터들도 보면은 요즘에 소위 인터넷상에서 얘기하는 케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케미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커플이든 콤비든 그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 화학작용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 중에서 혹시 되게 인상 깊었던 혹시 페어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이제 콤비를 하나 고르자면은 그 태양의 후예에 나온 유시진이랑 서대영 그 둘이가 너무 웃겼어요. 맞아. 그 과거 장면에서 그 옛날에 그 늑대 유혹 그거 약간 패러디한 장면 있었잖아.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둘이서 애들처럼 막 노는 거 보면 너무 막 귀엽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 어쨌든 그리고 삼각관계가 아니라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둘이. 맞아. 되게 맞아, 좋았어. 맞아. 한 얽히지 여자 않고. 놓고 둘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런 뻔한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그리고 좀 이제 이거는 커플은 아닌데 시그널에서 박혜영이랑 차수연이 서로 이렇게 뭔가 믿고 막 같이 이게 움직이고 하는 게 되게 좋았었어요. 뭔가 뭐지? 믿을 수 있는 다들 뭐 안 믿고 구렁텅이에 빠져도 쟤네 둘이는 뭔가 서로 의지해서 잘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분들이라서 나중에 제발 좀 이재한이랑 만나서 셋이서 뭔가를 하는 거를 좀 봤으면 하는 마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혹시 그럼 다른 뭐 있으세요 혹시? 아까 제가 쇼핑왕 루이 재밌게 봤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서인국하고 윤상현이 그 같이 브로맨스인데? 같이 뭐지 그 남지연을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이나 행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귀엽고 되게 그 정말 동화 같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저런 사람들이 남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으로서 저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진짜 참 살아갈 맛 나겠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둘의 케미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되게 따뜻한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모두 다 잘 맞았는데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 캐릭터가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잘 맞고 따뜻한 드라마? 그럼 어쨌든 어울린다 싶었던 게 서인국 캐릭터랑 윤상현 씨 캐릭터 그 두 분이 그쵸. 잘 어울렸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생각을 할 저는 동안 질투의 화신에서 그 간호사와 여의사하고 조정석 씨 나올 때 그 세 분의 케미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마지막 씬에서 막 그 복면가왕 나오셨던 진주 씨. 그 질투의 화신에서 이미숙이랑 그 누구죠? 맞아. 박지영. 예, 그 둘 케미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앙숙이었다가 네. 나중에 서로 의지해가지고서 너 남자 사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고 할 때 아, 진짜. 아니 그 둘이 싸울 때도 되게 웃기게 싸워가지고 되게 그리고 심지어 성재까지 같이 껴가지고 저기. 성욕 없는 분. 그 전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 뭐지? 맞아. 서로 위하는 이렇게 말을 위로의 말을 막 한마디씩 막 해주는데 그런 것도 너무 맞아. 잘 둘이 맞았던 진짜 것 잘 같고. 어울렸어. 맞는 게 저는 많아서 그 지금 나온 드라마는 아닌데 그 혼술남녀에서 그것도 올해인가? 예 올해예요. 얼마 아, 안 된 그 고시원이란다. 노량진 노량진 학원가. 그 삼총사 그 아이들도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술남녀 2가 나온다고 해서 되게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혼술남녀 보고 싶은데. 응팔에도 꽤 괜찮은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요? 뭐가 눈치를 보시는데 응팔 그것도 벌써 너무 옛날 느낌이라 그때 뭐 다 좋았지 뭐. 응팔에서 진짜요? 람이랑 커플 되게 케미 케미.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긴 다 좋았어요. 그 그쵸, 응팔은 다 좋겠죠. 합이 다 너무 잘 맞았고 거긴 다들 인생 연기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는. 사실 케미만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아쉬웠던 게 그 달의 연인에서 보면은 그 왕소라는 캐릭터랑 그 배가라고 나온 캐릭터 있었잖아요. 내가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그 형제로서의 그 느낌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물론 드라마 스토리가 걔들을 못 살렸지. 결론은. 맞아. 그게 좀 아쉬웠던 것 배우가 같아요. 누구랑 누구죠? 이준기 씨랑 남주혁 씨였죠. 아 둘이가 케미가 그래도 좀 있었어요. 괜찮았어. 느낌이. 근데 괜찮았는데 생각만 해도 훈훈하네. 그러니까 못 살렸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사실 보면서. 왜 둘이 관계를 저렇게밖에 못했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보보경심에서 좋았던 거 하나 있다. 뭐. 서연이요. 서현이 좋았다고? 걔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 정말요? 노래할 때는 그렇게 그 소녀시대 서현. 소녀시대 서연. 연기하는 가만히 거? 있어. 아니 왜냐면 저는 무대에서 오히려 더 매력을 못 느꼈었거든요. 쟤는 왜 아이돌 가수를 근데 하고 있나?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그 연기하는 거를 뭐 성우 흉내를 내면서 막 캐릭터 연기도 하고 미니언즈, 보여줬는데, 미니언즈. 예.
그런 거에 굉장히 재주가 끼는 있는 느낌? 있는데 나는 그 연기 보면서 좀 어색했는데 약간 너무 아니, 힘들어 뭔가 연기를 느낌? 잘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아니 더 무대에서 매력 노래하는 것보다 훨씬 연기하는 게 더 매력 있다. 애가 차라리 매력이 있게 보인다. 그 캐릭터 물론 연기 러그를 따지자면 그건 좀 그 어쩌면은 근데 그 가수 서연이 너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어색하게 더 이렇게 깐깐하게 보게 되는 걸 수도 근데 있어. 사실 그 서연의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은 난 서연 캐릭터도 굳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맞아. 좀 미안한 말인데 아. 저 캐릭터가 굳이 왜 필요했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다 보셨다 그러셨죠? 네네. 걔가 목숨을 버리잖아요. 난 왜 버리는지 끝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쟤 잊어버린 거 아니야? 자기네 나라? 잊어버린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자살을 해?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아이유의 누구지? 응? 배신하게 된. 아, 맞아. 그- 걔도 좀 이상했어. 네, 근데 걔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아쉬운 게 많네. OST는 괜찮지 않았나. 맞아. 그거 OST 좋았는데. 나 OST는 그거 뭐지? 체니인가 부른. 저는 OST는 지금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걔네 엑소 걔네들이 부른. 엑소 나왔어. 아, 맞다. 백현 나왔으니까 노래- 엑소가 노래 나왔겠구나. 아무튼 그 노래가 되게 좋던데 드라마를 안 봤어도 노래가 좋더라고요. 보경심 왜 이렇게 말 많이 보부경심이 말이 많이 많네. 나오지? 지금 할 말이 많아 그 드라마가. 너무 안 봐가지고 할 말이 없어. 괜찮아. 근데 지금 어쨌든 드라마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혹시 이 중에서 자기가 맞아 너를 위해 좋았어요. 맞아, 너를 위해. 너를 위해가 뭐야? 임재범 씨 노래인가요? 보부경심의 OST. 보부경심 OST. 갑자기. 네, 다 좋았다고 하네요. 너를 위해가.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까지 본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본인이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스태프들도 충분히 받았어. 그래서 만약에 후속작을 만들거나 리메이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작품을 건드리고 싶은지 한번 단연- 얘기를 좀 해봤으면 단연 좋겠어. W요. 단연 W예요? 네.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일단 엔딩을 바꾸고 싶고 아빠를 살리자. 아빠를 살리고 싶고 엔딩을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을 더 이어갔어도 충분히 그거는 재밌지 않았을까. 주인공은 그대로? 주인공은 그대로,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수봉이도 그대로. 알았어. 수봉이 그대로 가야지. 수봉이가 제일 열연한 거 아니야? 사실? 대체 수봉이가 누구야? 그리고 그 얼굴 없는 악당 그 사람의 캐릭터도 좀 잘 만들어서 다시 네. 한번. 그러니까 그게 악당이라는 그게 좀 아쉬웠던 게 웹툰이라는 게 원래 좀 악역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야 됐는데 너무 갑자기 현실 세계 같은 웹툰에서 너무 판타지 같은 악당을 둬가지고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갑자기 막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분명히 둘이 막 해피하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는 아빠는 계속 로봇처럼 계속 그 생각만 드니까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만들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확실히. 샤 씨는 다시 만든다고 하면 저는 싫어요, 만들기? 네. 역시 까칠해. 역시 까칠해. 그러면은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네요. 까는 건 열심히 까도 내가 만들려니까 잘 모르겠네. 우리가 만들면 그보다 못할 수도 있는데 훨씬 못하겠지. 풀지도 안 할 거예요. 네, 저도 자신이 없고. 좀 자신이 없네요. 후에 서울신도 없애고 싶은데. 후속작을 만든다면이잖아 지금. 뭐라도 만든다. 아니면 후속작을 리메이크를 하든가. 만든다면? 리메이크라던가. 뭔가 새로 다시 만들 수 있다면 후속작을 하거나 아니면 리메이크를 하든가. 그러면 다 된 밥에 밥 숟가락 하나 얹는 거 좀 시그널? 더 어려운데. 후속작 만들겠다고. 아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니, 거죠. 만든 거에 이미 명성 높은 거에 아이고 얹혀가자. 그래서 망하려고. 내가 근데 제가 하는 지인은 정말 재밌게 봤어요. 보부경심. 그러니까 그거는 재밌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치, 많은 걸 포기하고 보면 괜찮아. 졸지에 포기한 사람이 많았어. 아니, 그러니까 재미로만 보면은 재미있을 수 있겠다 싶던데, 맞아, 그냥 재밌지. 가볍게 보기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6년 드라마 라인업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TVN이 열고 TVN이 닫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전 제작해도 별거 없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륙의 쇼미더머니의 압박.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 네. 그렇네요. TVN이라기보단 CGV, CGV 아니고요. CJ, 그쵸. CJ의 승리가 아닌가. 왜냐면 OCN도 열일했으니까. OCN도 그쪽이구나. 384 기동대가, OCN. 그럼 혹시 2016년 드라마는 보니까 이제 다들 띄엄띄엄 보거나 저도 이제 보다가 그만둔 게 좀 많은데 혹시 2017년에 좀 기대하고 있는 드라마가 혹시 있으신지 좀 듣고 싶네요. 드라마요? 2017년에 하는 거. 2017년에 뭘 하나요? 몰라요. 저 근데 그걸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또 생각이 안 나네. 마동석 아저씨가 했던 드라마, OCN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나쁜 녀석. 나쁜 녀석들 시즌2가 또 나온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또 들은 것 같은데. 되게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기다렸는데 그게 또 솔솔 소식을 아무튼 들었던 것 같아서. 그 캐스팅 그대로 만약에 그때 그 캐스팅 그대로 시즌2를 간다면 그 강예원 씨만 좀 저도요.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교체하고 간다면 정말 강모 강예원 배우만 나쁜 녀석 진짜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연기 기다려. 너무 잘하고. 그리고 그거 진짜 퀄리티가 완전 영화 퀄리티에.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대요. 그 무슨 군주인가? 그 유승호 씨랑 김소연 씨랑 나와서 뭐 하는 사극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별로 그런 그 기대가. 유승호 배우가 은근히 타율이 좋지가 않지 않아요? 그죠? 그분 뭐 나오셨지? 시청률이 아니에요. 남궁민 리멤버를 했는데 리멤버. 거기서 나도 리멤버 다 남궁민이 봤는데. 근데 주목을 잘했어요. 받고 그치, 남궁민이 주목을 너무 받기는 잘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 유승호가 계속 아역의 이미지로만 갖고 있다가 이 리멤버에서 좀 많이 깨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는 그거를 다 보지는 않고 중간을 봤는데 이상하게 아무튼 좀 몰입이 안 되는 굉장히 사극하면 잘생기셨는데 괜찮을 수도 있어. 봐야지. 근데 확실히 감정은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유승호. 일단 그거는 직접 봐야지 알 수 그치 있을 것 맞아. 같아. 그리고 맞아, 참고로 드라마는 열어봐야 돼. 내년에 그거 한대요. 왜요? 그 이영애 씨랑 나오는 이영애 씨? 신사임당? 근데 이 화랑이라는 드라마 한다는데 이거 왠지 보보경심 느낌 되게 많이 안 나나요 포스터가? 사단제자, 네. 잘생긴 애들, 어. 아이돌. 그러니까 굉장히 보보경심. 하지만 저는 볼 겁니다. 박서준 저도 씨가 봐야 나오거든요. 네, 박서준 씨는 봐야 되거든요. 박서준 때문에 보는 건가요? 네. 저는 제가 무조건 기대하고 봅니다. 있는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뭔데요? 도깨비요. 알았어요. 도깨비. 글쎄요, 그거 어쨌든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17년에 기대하고 있는 드라마가 없거든요. 왜냐면 올해 너무 실망을 아니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6년에 기대했던 것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대를 안 하지.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게 맞아. 이번에 좀 많았죠. 안투라지도 굉장히 그 전에 떡밥을 그렇게 많이 뿌려놓고 그렇게 함부로 애틋하게도. 아 맞아. 맞아.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고. 항상 앞에 그렇게 대단하게 막 한 거 치고 굉장히 잘 그러니까 되는 그나마 게 없어서. 좀 재밌으려나 하고 봤던 것 중에 조금 괜찮았던 건 시그널 하나인데 나머지는 그냥 보면서 계속 뭐지 하다 끝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 이제 더 K2도 괜찮죠. 아 맞다. 사람 K2. 소리요. 나는 좀 그랬어요. 되게 아, 그래요? 힘들었어요. 아, 케이크 그래, 좋았는데. 저는 처음 쪽 보고 중간에 못 보다가 마지막 회만 봤는데 마지막 회 때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지막 회만 봤어요. 진심. 아니 근데 더 K2는 액션이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냥 지창욱이 네, 너무 지창욱의 잘해요. 액션이 너무 멋있었고. 창욱은 좋았는데 네. 못 참겠더라고. 나는 1, 2화인가를 봤고, 아니 나 5화까지인가 봤거든요. 어. 4화까지인가. 근데 너무 다 힘들어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다 너가 극단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힘을 줘서 연기를 하는 것도 그리고 사실 있었고. 액션도 어. 사실 액션의 생명이 뭐냐면은 음향이거든요. 때렸을 때 뭔가 팍 소리가 좀 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 어. 타격감이 없는.
사실 나는 그 타격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했던 힐러? 힐러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힐러는 인생 드라마예요. 힐러는 아니 이름이다. 괜찮아 진짜 봐봐요. OST도 너무 게임에서만 멋지고 들어봤다. 액션에는 슬픔이 묻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창욱이 너무 연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그 힐러 거기도 지창욱이 때는 나왔어요. 힐러는 액션이 되게 좋았어요 연출이. 힐러는 진짜 K2가 솔직히 그걸 좀 못 따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액션 영화예요? 그러니까 K2도? K2도 액션 사실 드라마예요? 제가 중간에 못 본 이유가 그런 저는 거일 마지막 것 회밖에 같아요. 안 봤어요. 힐러는 진짜 챙겨서 보고 막 진짜 또 봐도 재밌고 이랬는데 나도 가끔 더 정주행 K2는 그렇게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회가 하길래 보게 됐는데 마지막 회에서 약간 감동스러웠던 게 이제 송유나랑 그 남편이 정치적인 걸로만 그러니까 같이 약간 죽을 때.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항상 송유나가 남자를 생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정말 사랑이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을 줘가지고 그게 좀 뭔가 감동스럽지 않았나? 그냥 그 송유나 여자의 그런 아픔이 또 그런 거에 슬퍼가지고 혼자 맞아. 사전 제작은 진짜 차라리 힐러 그쪽 작가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저기 말씀하셨지만은 맞아. 진짜 맞아. 그놈의 생방 촬영. 시간을 좀 줘가지고 대본을 끝까지 딱 한 다음에 그거대로 딱 찍도록 했으면 좋겠어. 진짜 힐러는 캐스팅도 너무 좋고 갑자기 힐러 얘기로 빠지네. 꼭 보세요. 너무 좋은 우리 드라마여가지고 전 마지막에 그 힐러. 엔딩 첫 장면도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공항에서 그 모든 캐릭터 그 주인공들이 딱 일렬로 걷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자,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제는 슬슬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막바지 송년회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혼자서 좀 주절주절 하고 있었는데 좀 여러 사람이서 이렇게 같이 떠드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또 이게 지겹지도 않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혼자 할 때는 이제 채팅으로 사람들이랑 놀면서 하니까 되게 재밌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좀 아는 분들, 물론 두 분은 오늘 처음 뵀지만은 나름 재밌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리한 부탁이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게 소감을 간단하게나마 좀 뻔한 질문인데 소감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한 내용이 없어서 너무 두서가 맞아.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쿵이 씨였습니다. 박수. 자, 그럼 우리 샤씨, 이집트의 여신.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다 치고.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더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드라마에 대해 잘 아는 게 사실 많이 없어서 아니, 오늘 얘기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재밌게 놀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그럼 우리 레인 씨인가? 처음 뵈가지고. 맹희 씨 윈디로 바꿨지만 아, 맞아, 윈디. 윈디로 바꿨지만 맹희 씨가 아까, 맞습니다. 바람의 사실은. 여신이라는 윈디 씨. 근데 나는 맹씨로 알고 있었어요.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재밌었고요. 뭔가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까 뭐 보보경심 얘기할 때도, 자꾸 기억을 더듬어야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맞아, 그래도 힘들어. 재밌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윈디 씨였습니다. 맹희 씨가 아니라. 자, 우리 그럼 경솔의 아이고. 솔씨. 소감 한마디요. 저도 재미있었고요. 갑작스럽게 참여를 하게 돼서 맞아. 준비된 죄송해요. 게 없었고 또 제가 드라마를 볼 때 막 그렇게 기억하면서 보지는 않고 그냥 재밌으면 재밌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봤어서 장면이나 이런 게 막 생각이 없는 티가 너무 나가지고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 하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서 전문가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번에도 하실래요? 추대만 해주신다면. 게스트도 한번 초빙했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소감을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랑 똑같고요. 이렇게 매년 할 때마다 또 이렇게 안 잊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연말에 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좀 좋네요. 그러면은 2016년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랑 여러분은 연말에 한 번 더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그때는 안 계실 것 같고, 남은 시간 동안에도 갑자기 굉장히 또 즐겁게
행복하게까지는 힘들더라도 그냥 올 한 해를 되새기면서 내년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스스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저는 몇 주 뒤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의 시간이었는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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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